자, 지하 안전 평가 해가지고서 정의 해가지고선 잘 썼고, 지하 안전 평가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건 싱크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수관 파손 같은 거 이거하고 좀 연관을 줘서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지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에 대해서 잘 잘 썼고, 그다음에 지안전 평가 이렇게 되고, 글씨도 요 정도면은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저 표가 이씨 이렇게 들어오면은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착공전 지하 안전성 평가 항목 해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고, 글씨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네. 그래도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커버가 좀 되는 거고, 이렇게 표에 있으니까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괜찮아. 그래서 됐고, 평가 장비는 이제 GPS가 아니라 GPR이지. 그래서 지하 공동구 조사하는 거. 그 R이 이제 네이다야. 그래서 지표2가 네이다. 이건데 요건데 뭐 요거에 뭐 큰 의미는 없어.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오타가 있다라도 바빠서 그렇게 썼는지 알고 이해를 해주는 거니까, 너무 이제 모른다고 해가지고서 막 그러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써야 돼. 이렇게 뭐 GPR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GPS라도 그냥 이렇게 쓰고 가야 돼. 아니면은 이게 이제 GPS는 우리 그 GPS고 저기 GPR이라고 해서 지하 공동 측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각 안 나면은 지하 공동 측정 뭐 이렇게 말이라도 편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 정도는 잘 쓴 거야. 잘 쓰고 했고, 자,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항목.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잘 썼어.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잘 썼고, 단지 좀 이제 하면은 이렇게 대제목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저기 그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면은 그 다음이 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로 가도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가도 돼.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니까는 좀 그러네. 그러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가 조금 너무, 이거 말고 조금 5, 6까지도 괜찮아. 어느 정도. 이런데 뒤에 보니까는 이, 이렇게 동글뱅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서 너무 길게 가면은 좀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뭐 그 웬만하면은 이 대제목 다음에는 그냥 일이라든지 방가로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하면은 이 아주 큰 거에서 그런 중간에 빠져버리는 느낌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부의 혼동주의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잘 썼어. 이렇게 그 눈에 확 들어오게 잘했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쓴 거야. 예. 이 정도만 써도 아주 합격권엔 들어올 수가 있어. 비용 구배도 그림 잘 그렸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적용 실내 해가지고서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쓰고 합격권에 들어온 거야. 글씨도 뭐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주 나쁘진 않아. 예, 이 정도면 합격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고, 비용 분류 체계 이것도 나름대로 잘 쓴 거야. 그래서 했고, 이제 근데 이런 어떤 총론에 쓰는 것들은 고득점 받기는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정 몰라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쓰면 쓰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막 기술적인 내용들을 쭉 많이 알고 있는데 저기 네 개를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이런 거는 그 쓸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점수도 아니고 아주 못된 점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주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기술적인 거에서 좀 점수를 확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거로 보면 되고, 뭐 사실은 이게 안 보고 썼으면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제 바로 보고 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게 조금 쓰기 이런 게 애매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주 저기 이런 쪽에 아닌 사람은 쓰기가 쉽지가 않다고.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뭐 해야 되고. 자, 터널 변상의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점수를 참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왜냐하면은 채점자들도 이런 얘기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 채점자들은. 그래서 채점자 중에는 이제 기술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뭐 지금 10점짜리로 작성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25점짜리로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그림 같은 거 괜찮아. 근데 조금 요거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 좀 더 크게 그리거나 그렇게 하고 좀 더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고 대책도 됐고 그다음에 이 대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동그라미 11번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 1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1번 쓰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번 쓰고 동그라미 4, 5, 6 뭐 이런 식으로 좀 요 너무 11번까지가 돼 있다 이런다면은 13번까지 돼 있네.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한번 한두 개로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지. 뭐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줘서 쓰면 좋고 이게 이렇게 동글뱅이 13까지 가는 거는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대책으로 해서 만약에 뭐 주변 대책, 지하수 대책,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그 시공 대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분류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를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 뭐 아주 나쁘진 않겠었고 이 정도는 뭐 조금만 정리만 하면은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는 점수일 것 같아. 파일 벤트, 파일 벤트 이것도 아주 좋은 거야. 이런 거를 쓰면은 상당히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줬고 이제 파일이 바로 그런 저기 코핀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파일 벤트에 대해서 네가 이제 뭐 얘기를 들어서 썼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떨 때는 모르는 공법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어떻게 할 건가? 정 쓸 게 없어서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은 네가 이걸 파일 벤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파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고 다시 이 파일 공법에 대해서 정의를 정의라든지 이런 쪽의 개요에다가 해서 파일 벤트 공법이 대체적으로 시공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라도 써야지 되는 거야. 빈 칸으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최소한 뭐 25점이라면은 한 페이지 반이라도 해서 페이지 수를 채워야 돼. 그런 응용력도 좀 길러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엉뚱한 얘기를 쓰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할 적에도 좀 다방향으로 좀 공부도 해야 됐고 깊지 않지만 얇게 넓게 공부를 좀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를 적에는 좀 방어는 뭐냐 하면은 물어보는 거를 다시 적는 거야. 이제 뭐 파일벤트 공법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뭐 최근에 많이 시공되어지는 파일벤트 공법이라든지 뭐 해양에서 뭐 하는 파일 공법 벤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두 줄이 된다면은 여기 개요에다가 이 질문한 거를 다시 쓰는 거야. 예. 뭐 최근 해양공법에서 파일벤트가 많이 시공되어 있는데 베네트 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형 돗바늘이라든지 뭐 이런 공법을 해서 우리 저거 없이 올라가는 코핀까지 올라가는 공법이 그 내용은 지금 모르니까 뭐 그 말들을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써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공법의 특징은 뭐 경제성이 좋다, 뭐 대형 구조물에 이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그런 거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뭐야 해서 측량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라도 대충이라도 써야 된다. 만약에 모르는 문제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선 좀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 하게 되면 재료적인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기상적인 거, 민원 해결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페이지 수를 어떻게 채울 건가. 자, 그다음에 민자 투자 사업의 개요, 필요성,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이제 글씨를 좀 보자고. 민자 투자, 이 투자가 조금 사람들이 읽을 적에 후자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렇게 사업의 개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보이지만은 그리고 필요성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주겠는데 이 추진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글씨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자로 쓰려는 노력 좀 하고 이렇게 차라리 크게 써 크게 민간 이게 자간도 넓게 쓰고 글씨를 많이 쓰지 말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 괜찮단 말이야. 민자 여기 조금 투자 자리가 그런데 투자 사업이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여기도 괜찮단 말이야. 글씨가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막 해서 이런 글씨들이 계속 연속되면은 짜증 난다고 읽는 게 이런 확충력으로 뭐 이래서 요 재정 건전성 이런 글씨들이 막 하면은 이런 것도 사업인데 뭐 사내업이라고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읽어볼 수 있잖아. 이 영구자도 조금 좀 사람이 오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 이런 연자도 이런 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 정자로 쓰는 거. 이 유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이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어야 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라고. 편하게 읽고 재밌게 읽을 내용으로 담아줘야지 된다고.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글씨는 조금 요런 정도로 쓰면 적당할 것 같아. 민자 투자 사업의 필요성 이것도 괜찮고 내용하고 이렇게 풀어 쓴 거는 잘 쓴 거야. 이 정도는. 여기도 추진 방식에서 이 추자도 좀 애매하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에 1 그런 다음에 동글뱅이 이렇게 쓰고 잘 썼고 이렇게 2번 쓰고 이렇게 쓰고 3번 쓰고 3번 쓸 적에 조금 앞으로 나가면 좋겠지. 이렇게 이거 잘 쓴 거야. 나름대로. 뭐 내용이 내가 맞는지 는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또 채점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읽어. 그러니까 너무 뭐 아주 조금 틀려도 상관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저기
되는 대로 쓰면 돼. 이게 너무 이 쓰다가 막혀가지고서 못 쓰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 틀려도 약간 괜찮으니까. 이 표에 들어가는 글씨들은 나름대로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개선 방향 이런 거 이렇게 적어주면 좋고, 이렇게 분석 해가지고서 잘 표현했어. 이 대제목을 상당히 잘 끌어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1, 2, 3, 4도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불투명 대물로 유의 잘 썼어.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지하 굴착 시 흑막이 벽에 변이로서 발생하는 원인과 방지 대책. 요런 문제들을 많이 선택하면 좋아.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거든. 어쩔 수 없이 뭐 BT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쓸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니까 경험 있는 분들은 이런 답안을 좋아하지. 선택을 하게 되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안 공사 시 흑막 변의 변이로 발생하는 집안 침하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하고 방지 대책에 하는 거잖아. 굴착변의 변이로. 그리고 이제 이 답은 밑으로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써야 되고, 만약에 이제 조금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답을 하고 한 칸 떠서 개요를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넓게 보여도. 뭐 이 답이 좀 내려와야 된다. 예. 자,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 됐고, 흑막이 변이에 발생되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이 큰 그림은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7칸까지도 괜찮아. 크게 그려도 돼. 더 크게 그려도 좋아. 작은 그림은 작게 그리면 되고. 그래서 이 그림 잘 그렸고, 괜찮아.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 맛이 있으니까 괜찮고, 원인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적은 것 같아. 방지 대책 해가지고서 했고, 이걸 충분히 강성한다 하는 것도 했고, 나름대로 잘 썼어.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그림으로 가도 되고, 요런 그림이 표가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이건 조금 앞으로 당겨도 될 것 같고, 이런 그림도 괜찮고. 관리 처처.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는 너무 많아. 이 글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이건데 현장 경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초보적인 그 그림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공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시공을 했어도 보통 뭐 현장에서 이렇게 토류판에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토류판 두께 확보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냥 일반적인 거고 좀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고, 옛날에 이 물이 많이 나온 집안에서는 이게 이제 토류판으로 하면 물이 이 배면에서 많이 흘러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길 토류판으로 일단 여길 막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여기를 콘크리트를 쳤어. 이렇게 아예 이 사이를 이렇게 하면은 토류판이 아니라 토류벽이라 그래. 그래서 콘크리트로 토류벽을 한 경우도 있는데, 지하 수위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토류판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토류판도 이 철제 구조물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철제 구조물로 하든지, 토류판이 이게 뭐 아주 옛날에 쓰던 거고, 뭐 이 그림은 너무 좀 현장 경험치고는 너무 밋밋하다.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 수위가 많아서 이 토류판을 여 뒤에다 대고 앞쪽에다가는 콘크리트 토류벽으로 해가지고선 올라와서 지하수를 막았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토류판은 철제 토류판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저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나가면 좋을 것 같고 흙막이 공사 시 재현해가지고선 이것도 1, 2, 뭐 3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주변 공사 중 찾고 촬영 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썼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이 눈에 확 띄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상으로 마칠게.